find 명령어. 자, 책의 227페이지를 보면 구성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 형태가 조금 복잡하죠. 순서대로. 자, 처음에 나올 거는 뭐냐면 처음에 얘는 구문이 조금 복잡해요. 우선 경로가 먼저 나와야 돼요. 파일을 찾을 텐데 어떤 경로에 있는 걸 찾겠느냐, 디렉토리 어떤 디렉토리에서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리눅스의 전체 디렉토리를 다 찾을 거면 뭐 최상위 디렉토리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디렉토리 있는 것들 중에 해당 파일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겠다. 그래서 경로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경로. 그 다음에는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 어떤 유형으로 찾을 건지. 실제는 옵션, 유형, 검색 유형이다. 이 얘기예요. 그건 좀 보고, 그 다음에는 검색 조건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명령 실행. 예, 좀 복잡하죠, 형태가. 외부 명령 실행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경로, 그 다음 어떤 검색 유형을 이용할 건지, 그 다음에 검색 조건, 요게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성 형태가. 그러면 옵션은 검색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검색 유형. 어떤 종류의 검색을 할 건가 그 얘기예요. 처음에 맨 많이 사용하는 거는 name입니다. 파일 이름 검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파일 이름. 내가 특별한 파일이 있는데 서버에 올려놨는데 파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올려놨는지 또는 리눅스는 오늘 얘기했듯이 얘가 탐색창이 아니니까 보면 만들다가 보면 디렉토리 설정 잘못해서 현재 디렉토리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디렉토리 만들어 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는 안 나요. 어쨌든 만들기는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내가 만들고자 한 디렉토리 없어요. 찾아봐야 되겠죠. 검색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일명 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사용자 명, 유저.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있죠? 사용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 검색은 생각해보면 그 사용자의 해당 홈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겠다 그 말이겠죠? 해당 사용자가 홈 디렉토리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파일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로도 한 번씩 하긴 합니다. BRM 권한 검색. 우리가 어저께 그랬겠나? 권한이 있었죠? 파일마다 RWX 75, 644, 622, 775 그렇게 검색하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나 실행 파일을 찾을 거다 그러면 75 또는 775 이런 걸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는 또 사이즈, 바이트 크기의 사이즈대로 검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뭘 검색을? 지금 여기가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네요. 지금 현재 접속하는 우분투고 위치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뭘 찾아볼까요? AAA로 시작하는 파일 찾기. AAA로 시작하는 뭔가를 찾아보고 싶어요. 어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AA로 시작하는 뭔가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명령어가 find죠. 경로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 한칸 띄고
AA로 시작하는 파일명이 AA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유형은 name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 AA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AA로 시작하는 것. AA로 시작하는 것. 모든 걸 찾겠다. 그 얘기예요. AA로 시작하는. 대충 지금 현재 보면 뭐 AA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것들. 요거 압축한 것들. 그래서 그걸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find 위치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 그 다음 뭐 검색 유형은 뭐 이름으로 찾겠습니다. 파일명으로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띄우고 조건은 AAA로 시작하는 거. 자, 조건에 쓸 때 뭐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우리가 뭐 변수 설정할 때 변수 값 넣을 때 예. 문자 열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문자 열, 뭐 파일 이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AA로 시작한 걸 다 찾아주고 있죠. 자, AA 안에 디렉토리인 AA 디렉토리 안에 A로 시작하는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압축 파일, 기타 BBB 안에도 AA가 있네요. AA로 시작하는 것들을 쭉 찾아줍니다. 우리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자, 요거 대신에 지금 현재 얘는 결승점과 절대 경로죠. 절대 경로 대신에 현재 접속자의 홈 디렉토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도 표시하죠. 네, 뭐 현재 접속자 누구 우분투 접속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AA로 시작하는 걸 뭘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이제 좀 범위를 넓혔어요. 우분투 말고 뭘로 뭐 책대로 해보면 어디 PC라는 디렉토리에서 name이 뭘로 이번에는 CONF로 끝나는 걸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 CONF 하면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PC 디렉토리가 우분투에 리눅스의 전체적인 환경 설정들을 해놓는 파일이라고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디렉토리에서 파일명이 .conf로 끝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find 어디에 이번에는 PC 디렉토리에 파일명으로 찾는데 이번에는 앞에 글자는 모르겠어요. 그 대신 CONF로 끝나는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파일들이 대부분 이런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네요. 이 PC 밑에 주르륵 뭐가 있습니다. 허가 거부되어 있는 건 아마 알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우분투니까 일반 사용자라서 아마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못 봐서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나 봐요. 보니까 이 PC에 뭐가 많이 있네요. CONF 이렇게 결과가 많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로 찾아볼까요? 홈에서 사용자 명이 우분투인 거. 그러니 실제로는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 있는 거 다 찾아주겠다 그 얘기했죠? 우분투가 실제 사용자가 우분투는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서 말고는 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find 어디 홈에서 이번에는 유형이 유저입니다. 사용자명 뭐 우분투는 뭐 실제로 얘가 문자 열이지만 우분투 자체는 상수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수로 해서 문자 열로 안 묶어요. 정해진 값이니까 얘는
우분투는 사용자의 이름명이라서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find 홈에 사용자로 찾겠습니다. 누구? 우분투.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분투 소유권이 있는 거,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 있는 거 다 쭉쭉 찾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행 파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실행 파일. find 이번에는 이렇게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PERM 허가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가권이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은 755 아니면 775인데 755로 한번 찾아볼까요? 755로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이 있는가 없는가? find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PRM으로 찾아보겠습니다. 755 755로 되어 있는 게 폴더도 여기 원래 기존에 있는 파일들이 있나봐요. 시스템 폴더가 디렉토리 같은 게 저번에 실행 파일을 안 만들었나? 내 거는 왜 없지? 있네요. 여기 그렇죠? 우리가 그 권한 주기 할 때 실행 파일 있죠? 나머지는 시스템 폴더라서 아마 있는가 봅니다. 요런 것들이 실행 파일인가 봐요. 755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걸 다 지금 현재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검색 결과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처음에 뭐 있더라? 요거 자, 얘를 검색했을 때 보세요. 앞에 우리가 파일 이름으로 A로 시작한 거 요거 검색했을 때 결과를 보면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 경로만 보여줘요. 지금 그렇죠? 절대 경로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EA.txt T 얘기 얘는 압축 파일이고 얘는 텍스트 파일인가 이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요거는 지금 얘가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구분이 안 되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보여주는 건 해당 파일이 위치한 곳에 절대 경로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같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아까 제가 구조를 설명할 때 부분에 외부 명령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명령 실행.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요걸 했는데 얘가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명령어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명령어랑 결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외부 명령 실행이에요. 외부 명령 실행에는 EXEC라는 게 있습니다. EXEC 이건 뭐냐면 앞에 나온 이 결과 화면에 보여지는 요 결과를 가지고 EXEC 뒤에 나오는 명령어를 수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태계 227페이지에는 뭘 했냐면 해당 결과를 가지고 EXEC에서 RM을 해버려요. 그럼 해당 결과를 찾아서 싹 다 삭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위험해요. 확인도 안 해보고 뭔지 모르고 물론 책에 있는 예제의 SWP 파일은 그 임시 파일입니다. 실제 파일은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명령문을 실행하거나 했을 때 잘못 수행하면 그 이전의 기록들 그런 것들을 임시 파일로 저장을 시키긴 해요. 그런 것들이라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책에 있는 예제는 찾아서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명령어들을 결합을 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얘를 가지고 뭘 많이 쓰냐면 얘가 지금 절대 경로만 보여주니까 나는 얘가 결과를 얘가 지금 실제 만들어진 게 크기가 얼마인지 또는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뭘로? ls l 이거랑 하죠. 그러면 이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겠다 이 얘기. 이 명령어를 수행하겠다. 이 결과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명령어를 수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뒤에 뭐가 있어요?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 한칸 띄우고 역 슬래시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문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역 슬래시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를 합니다. 문장의 종료다. 여기까지 문장의 종료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명령문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중괄호 열고 닫기예요. 얘는 붙이고 그 다음 다시 한 칸 띄우고 역 슬래시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럼 다시 find 자 현재 홈 디렉토리 누구?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얘를 찾겠습니다. name 발명으로 발명 조건은 AA로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 실행을 했을 때는 결과를 위치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 나오는 명령어와 결합하겠다. 이 말이에요. EXEC 뒤에 나온 명령 뭐 ls l 명령어 한 칸 띄우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우고 역 슬래시 세미콜론. 아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이번에는 LSL 명령어랑 결합하여서 뭐 결과가 상세 정보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결과에 대해서 얘는 일반 파일 그 다음에 뭐 권한이 어떻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뭐 파일의 용량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명령어를 결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걸 찾아서 RM 삭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책은 그거는 근데 좀 위험해요. 응? 책에서 하는 방식 예제는 삭제는 항상 뭘 삭제할 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삐ring하나 뭔 소리고 응? 뭐가 뺑뺑 소리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갑자기 뻗었나?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얘는 움직인대.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지금 뭔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밑은 아니고. 이제 또 되네. 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인 거? 근데 간단한 거라. 봅시다. 리디렉션. 우리가 지금 이제 명령어든 또는 GUI 환경이든 이건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명령어 일반적으로 찌레 환경은 명령어가 되는 도구가 뭐 키보드죠. 키보드를 명령어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명령을 입력해서 결과는 사용자의 모니터에 출력이 돼요. 그렇죠? 입력은 키보드 그 다음에 출력은 모니터다 이 얘기예요. 왜냐? 서버가 리눅스나 유닉스는 마우스는 입력 상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뭐 명령을 입력하려면 CMD 환경이 때문에 명령어 인터페이스라서 반드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입력 장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응?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가 입력 장치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운영체제 어디 모바일 운영체제는 우리 핸드폰에도 운영체제 있죠. 스마트폰에도 얘는 입력 장치가 이거는
키보드 마우스 알죠? 터치. 터치가 입력 장치일 수가 있습니다. 터치에 이거 뭐 스와프 이렇게 한다든지 터치를 해서 뭐 스크롤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입력 장치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초창기에 CMD 환경에서는 입력 장치가 키보드밖에 없지만 갈수록 우리가 단말기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뭐 입력 장치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키보드와 모니터를 뭐 표준 입력, 얘는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디폴트로. 리눅스 운영체제 환경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운영체제나 다른 장치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 외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 해당 표준 입출력 외에 입력을 받는 장치를 뭐 염두에 둬야 되고 표준 출력 장치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말기가 다양하다니까. 하다못해 요즘에는 뭐 저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그 어플 스마트폰 어플용도 같이 개발하죠. 일반적으로 PC용 어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도 개발합니다. 그러면 UI가 좀 달라요. 입력 장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 별도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입력 장치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단말기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PC만 할 때는 PC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는 다르게 다른 환경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 입력 출력 외에는 다른 입력이나 그 외에 표준 출력, 입출력 아닌 것들은 입력받는 건 뭘로? 스캐너 같은 것도 입력받죠. 스캐너는 입력받아서 보통 뭐 스캐너 프로그램에 따라서 PDF로 저장시킨다든지 뭐 이미지로 저장시킨다든지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스캐너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QR코드, 바코드 이런 것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걸로도 입력을 받아요. 이제 QR코드기로 QR코드 생성해서 그걸로 뭐 QR코드 읽어서 그걸 입력 장치로 받아서 뭐 입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상품 뭐 관리 이런 걸 예전에는 이제 바코드로 했지만 요즘엔 QR코드로 많이 했죠. 그래서 입력으로 쓰는 게 QR, 뭐 바코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일도 있어요. 파일을 입력 장치로도 써요. 입력 값을 안 받고 파일을 읽어와서 해당 파일을 접근해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다 이 말이에요. 파일로 접근한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보면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 일괄 데이터를 입력할 때 형태가 입력하는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뭐 엑셀 파일 같은 정형화되어 있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에 값을 쭉 일괄적으로 입력해서 그래서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뭐 첨부 파일로 딱 등록하면 거기에 맞춰서 DB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 같은 경우 한꺼번에 초기화 입력시킬 때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ERP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원을 다 등록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면 이렇게 전산을 안 되어 있을 경우 엑셀 파일 같은 데 저장되어 있겠죠. 문서가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형태를 분석을 해서 그걸 입력으로 싹 받아서 뭐 저기 매핑 잘라서 패싱해서 매핑해서 쭈루룩 위에 등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입력 장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출력은 모니터 빼고 출력하는 거. 프린터기. 그렇죠? 화면에 출력 안 하고 뭐 프린트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결과가 프린트로 전송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프린터기. 얘도 반대로 파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해당 내용을 뭐 엑셀로 변환하기, 한글로 변환하기 그런 기능들 다른 파일로 PDF로 뭐
전환하기 그런 기능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표준 출력이 아니고 그 외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파일로 전환하는 방법. 보통은 프로그램 언어마다 그 해당 파일로 전환하는 모듈이나 패키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리디렉션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입력의 키보드고 기본 표준 출력은 모니터인데 입력이나 출력을 기본 표준 입출력으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결과를 모니터에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화면에 출력 안 하고 프린터로 전송하든지 또는 파일에 담든지 그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 ls 명령어 얘는 ls 명령어 치고 ls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해당 명령어를 해당 리눅스에 있는 쉘 지금은 배시 쉘을 사용하니까 배시 쉘이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명령어를 분석해서 결과를 사용자의 모니터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 안 할 거예요. 출력 방향을 바꾸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리디렉션이랍니다. 출력 방향을 바꿔요. 저는 aa.txt에다가 그냥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aa.txt가 있으면 파일에다 저장하고 없으면 얘는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그럼 한번 sl 자 어디로 aaa.txt라는 파일에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이제 결과는 화면에 안 떠요. 왜? 출력을 다른 데로 전환했기 때문에 화면에 모니터에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표준 출력은 사용 안 하겠다 했습니다. 왜? 리디렉션 방향 전환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aaa.txt를 한번 보면 되겠죠.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내용 보는 거 cat 명령어 있었죠? aaa.txt 그러니까 lsl 한 결과가 aaa.txt에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텍스트입니다. 왜냐면 그냥 lsl 했으면 디렉토리한테 이런 게 색깔이 구분되어 있죠. 근데 얘가 이 결과가 어디에 aaa.txt에 글자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 글자예요, 글자. DI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방향 전환이라 해요. 리디렉션이라. 반대도 합니다. 근데 반대하려면 우리가 뭔가 엑셀 파일이라든지 종료된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짝짝이 두 개는 방향 전환 부등호가 한 개인 건 덮어 쓰기 무조건 갖다가 덮어 써요. 두 개는 어펜드입니다. 이어서 쓰기 이 얘기요. 아예 리셋을 시키냐? 두 개면 뒤에 내용이 자꾸 추가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리디렉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명령어예요. 기본 명령어. 기본적인 디렉토리 또는 파일에 대한 기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 단계 시즌 1 시즌 2부터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만약에 리눅스가 운영체제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근데 꼭 리눅스 아니더라도 어쨌든 윈도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네트워크를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필수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바 설치할 거예요. 자바 개발자니까 리눅스에 자바 설치 리눅스에 금방 합니다. 리눅스에서 자바도 설치를 해봐야 돼요. 자바 개발자가 리눅스에서 컴파일 안 해보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자바 설치. 그 다음에 자바 설치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본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걸 리눅스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파일들을. 그래서 파일 전송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파일 전송 프로그램. 그 다음 파일 전송 프로그램 하고 원격 접속 프로그램.
원격으로 또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 일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되는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 외에 웹 서버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웹 서버. 그래서 웹 서버 한번 해볼 거예요. 웹 서버. 그 다음에 DB. 프로그램에 연동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언어 있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걸 파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 웹서버 이런 거 한번 리눅스에다가 한번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뭐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본 명령어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설치하고 뭐 하면 연동하고 이러면서 앞에서 배웠던 기본 명령어들이 계속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험을 칠 거고 금요일은 그거 시험 문제풀이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자바 설치할 건데 자바를 설치하려면 잘 보세요. 리눅스에서 인터넷을 접속해야 됩니다. 왜냐? 설치 파일을 리눅스에다 다운받아야 돼요. 윈도우에 다운받는 게 아니고 리눅스에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가 있습니다. 파이어폭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으니까. 설치 프로그램이 한 100메가 정도 될 테니까 한꺼번에 다 다운받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리눅스에 다운받으세요. 항상 한 번씩 보면 윈도우에 다운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라클 오라클 여기서 다운받을 거예요. 봐봐. 그런데 오라클 자바 JDK 설치하려면 오라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정이 가입 안 되어 있으면 계정 가입을 하세요. 계정 가입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앞으로 자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라클에 뭐 JDK 설치하고 그러면 다운받아야 되니까 우선 제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들 지금 가입해 놓으세요. 왜 이렇게 느리? 리눅스에서 하세요. 리눅스. 뭐 계정 가입은 윈도우에서 해도 됩니다. 받는 걸 리눅스에서 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면 리눅스가 가상머신 거치니까 좀 느리니까. 계정 로그인을 하고 파일을 설명할게요. 뭘 다운받아야 되는지. 메뉴에 보면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니면 검색을 해도 됩니다. 프로덕트에 보면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면 자바라고 있어요. 자바. 우리 컴파일 설치할까요? 컴파일러. 자바. 버전이 지금 많이 나와서 최신 버전은 말고 자바 들어가 보면 쭉 밑으로 가면 중간쯤에 스크롤 내리면 자바 SE 있습니다. 자바 SE 스탠다드 에디션 기본 개발자를 위한 버전이다 이 말이에요. 스탠다드 SE 그죠? SE 버전.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다운로드 자바 나오 되어 있죠? 다운로드. 그러면 버전별로 쭉쭉 나와 있어. 뭐 20버전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너무 최신 버전 말고 쭉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8버전 말고 중간쯤에 8버전 다음에 자바 11이 있습니다. 8 이제 안 쓴다니까. 너무 낮아서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다니까. 자, 11버전에 잘 보세요.
자, 운영체제 종류별로 돼 있죠? 우리 윈도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설치할 거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뭐 인스톨러 해서 이거 깔아서 클릭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JDK. 자, 우리 뭐 리눅스에 설치할 겁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리눅스도 종류가 있죠?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ARM 이거는 뭐냐면 미니보드용 설치 프로그램이에요. 미니보드용. CPU가 AMD 뭐 인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ARM이라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PU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ARM 안 돼요. 요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분투죠? 우분투는 데비안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x64 데비안 기지가 있습니다. 데비안 계열이 요거예요. 우분투는 혹시나 다른 계열 페도라든지 그런 거는 밑에 PM 패키지예요. 종류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데비안 패키지 되어 있죠. 그게 용량이 138.86메가 요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이름을. 그러면 그 옆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파일의 확장자가 여기 끊어졌다. 데비안 패키지에 파일의 확장자를 봐야 되는데 예. 화면이 스크롤이 없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 여기 있네. 스크롤. 여기. 보세요. 자, JDK 11.0.18 리눅스 x64 이거 뭐 64비트 버전이다 이 말이에요. 언더바 bin.deep입니다. DEB 요걸 깔아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 뭐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보면 뭐 동의해라 나오죠. 그거 동의하고 체크하고 다운받으면 돼요. 계정이 로그인이 돼야 다운이 됩니다. 로그인이 돼야 다운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130 몇 메가 했죠? 138메가인가? 그러면 얘를 세이브 파일 해서 파일 저장한다. 그래서 139메가네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돼요. 그거 월요일까지 해놓으세요. 나중에 월요일에 설치할 건데 안 돼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얘가 이거예요. 확장자가 DB입니다. 위에 보면 밑에 보면 리눅스 x64 bin.dar.gz 파일도 있죠. 압축 해제해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이 압축 파일 형태 이런 거 파일 설치 파일이 압축 파일 얘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압축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필요 없이 요거 세 번째 있는 DEB 요걸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데비안 계열 다른 것들은 뭐 맥OS는 솔라리스는 뭐냐면 유닉스 솔라리스 유닉스예요. 유닉스 그 다음 윈도우 버전 그렇게 해서 11버전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11보다 8버전은 뭐가 없냐면 데비안 계열에 없어요. RPM 계열의 설치 파일만 있어요. 그럼 8버전은 어차피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11을 다운받아요. 11 다운을 자 그래 놓고 잘 보세요. 다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다운이 되냐면 현재 홈 디렉터리에 다운 안 돼요. 어디? 다운로드 디렉터리 여기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ls l 해서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다운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ls l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 정확하게 다운돼 막 다운받아 놓고 찾지 말고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놓고 내일은